자정 무렵 서울 변두리 노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김명석은 짙은 감색 경비복을 입고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는 5해 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묵묵히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시선. 명석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 얼굴이 선명해지자 명석의 심장이 멈춥니다. 불가능합니다. 5해 전 화재로 잃은 그의 아내 윤지연입니다. 혼란 속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환상인가? 환청인가? 하지만 여인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명석은 마른 입술을 열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명석의 시선은 어둠 속에서 서 있는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뻗어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명석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따라와요. 명석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5해간의 고통이 환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지만 그가 내디딘 발걸음의 소리에 지연은 재빨리 뒤를 돌았습니다. 명석은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의 비상구로 향했고 명석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옵니다. 늦은 밤 한적한 골목에서 여인은 다시 뒤를 돌아 명석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공존합니다. 명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딸 은하,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화재의 기억. 거대한 불길이 아파트를 집어삼켰고 지연은 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여전히 현실감을 찾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해 동안 그가 상상했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살아있는지 질문은 쏟아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명석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명석은 이것이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난 살아있어요, 여보. 하지만 지금 내 이름은 이순정이에요. 윤지연은 5해 전에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명석은 그제야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은하는, 어머니는, 우리 모두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장례식까지 치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과 은하,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명석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골목 너머로 차 한 대가 지나가자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공포에 익숙해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순 없어요. 내일 밤 12시 북한산 입구 카페 숲속에서 만나요. 혼자 와요. 여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은하에게조차도. 그녀는 명석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석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지연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충격과 다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다음 날 명석은 온종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순정이라는 새
이름으로 숨어 지낸다는 것.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석은 어머니와 은하에게 오늘은 야간 근무가 늦게 끝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하는 공부에 몰두해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명석의 거짓말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5해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북한산 입구의 숲속 카페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12시에 가까워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고 카페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명석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지연이 올까요? 어쩌면 어제의 일은 모두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2시 정각.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연과는 많이 달라 보였지만 명석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살핀 후 명석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지연이 물었지만 명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해 전 내가 태양건설의 경리팀에서 일했을 때 회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어요.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정치인들, 관료들 모두 돈으로 매수되고 있었어요. 명석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그의 아내 지연이 일하던 대형 건설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태양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죠. 그건 부실 시공 때문이었어요. 회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은폐하려 했어요. 나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석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5해 전 태양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한 동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쳤죠. 언론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잠잠해졌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집안 침하 정도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자료도 다 모았고 기자를 만날 약속도 잡았었죠. 그런데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불이 났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었죠. 내가 가진 자료를 없애고 나를 제거하려는 시도였어요. 난 화장실 창문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날 찾으러 들어온 걸 봤어요. 소리치려 했는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았지만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당신과 은하, 어머님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순정이라는 새 이름으로 숨어 지냈죠. 하지만 그동안 자료를 더 모았어요. 태양건설의 비리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명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돌아온 거야? 지연은 명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양건설이 또 다른 부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예요.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아파트 단지도 그들이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더는 도망칠 수 없어요, 여보.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요. 명석의 머릿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2달 전 그들의 아파트 단지 관리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새 업체의 이름은 태양관리개발이었습니다. 태양건설의 자회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왔다면 당신을 찾고 있는 건가?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들을 찾아낼 차례예요. 여보, 도와주세요. 명석은 지연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 태양관리개발의 직원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요. 노트에는 몇 명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각 인물에 대해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양건설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재무 담당자와 부실 시공을 지시했다는 현장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은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단지 매 모든 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온 태양관리개발 직원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출입 시간, 만나는 사람들, 주고받는 서류까지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작은 원룸에 숨어 지내며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5해 동안 수집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태양건설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 부실, 시공 증거 등 모든 것이 문서와 녹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늦은 밤에 만났습니다. 항상 다른 장소에서 짧게. 명석과 지연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명석에게는 마치 이중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경비원으로, 밤에는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은 상당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태양관리개발이 단지 내에서 진행하려는 리모델링 계획에 숨겨진 부실 시공 의도, 주민 대표들에게 건넨 뇌물 증거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과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석의 행동은 집에서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까지. 은하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도 명석은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거실에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얼마 전부터 이상해요. 전엔 야간 근무가 이렇게 늦지 않았잖아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석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단지 순찰을 더 꼼꼼히 하고 있어.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거든. 명석의 대답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아빠, 요즘 자꾸 전화도 받으러 밖에 나가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명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하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니.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니. 은하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도 이제 새 삶을 살아도. 명석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오해하고 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하를 속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은하야, 정말이야. 명석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은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석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그는 점점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석은 공원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하의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명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여보. 은하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 태양건설의 사람들이 단지를 감시하고 있다면 은하의 행동 변화를 눈치챌 수도 있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5해 동안 스스로를 희생했으니까요. 그런데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 태양건설의 회장 강태준이 단지를 방문한대. 새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 명석의 말에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온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녹음기를 가지고 있나요? 명석은 노트북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해 전 그녀가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충분해요. 당신은 정말 달라진 게 없네요. 항상 꼼꼼하고 신중하고. 그 말에 명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들은 예전의 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큰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의 방문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 직접 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명석은 경비원 신분으로 현장을 지켰고 그의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강태준은 6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관리소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명석은 강태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강태준이 자신을 잠시 바라봤을 때 명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강태준은 몇몇 관계자들과 함께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명석은 그들을 멀찍이서 따라다니며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수행원 중 한 명,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명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석은 녹음한 내용을 지연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걷던 그는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그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평소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차량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가 의심한 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마음을 가다듬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차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지만 곧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은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은 5해 동안 야간 경비를 하며 이 동네의 모든 골목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과 뒷길을 통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옆 건물로 뛰어내려 다시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더 뛴 후에야 그는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명석은 지연과 만나기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오늘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모텔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지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석의 상태를 보자마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명석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았어. 태양건설 사람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었어. 그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명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따돌렸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지연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명석 씨. 명석은 조용히 지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우린 이미 이 싸움을 시작했어. 지연은 고개를 들어 명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끝내야 해요. 명석 씨, 더는 도망 안 갈 거예요. 내일 녹음한 내용과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검찰과 기자들에게 보내야 해요. 명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싸움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낯이 조용한 경고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석은 모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지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뒤 검찰에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명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하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셨어요? 명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밖에서 잤어. 은하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남자가 아빠에 대해 물었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명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태양건설의 사람들이 은하에게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빠가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하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 중이야. 하지만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은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공부하는 도서관에서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빠, 명석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의 안전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은하야, 미안해. 내가 너에게 위험을 가져왔구나. 명석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은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빠, 이제 제대로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는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하야, 네 엄마가 살아있어. 그 말에 은하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요. 엄마는 5해 전에. 명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해 전.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엄마를 해치려고 한 거였어. 너희 엄마는 살아남았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습을 감췄던 거야. 명석은 이어서 태양건설의 비리, 지연이 가진 증거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은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이 5해 동안 우리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석은 딸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우리 모두 위험해졌을 거야.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던 이유. 이제 알겠어요. 아빠, 저도 도울게요. 명석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은하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김명석과 윤지연의 딸이에요. 엄마가 5해 동안 싸워온 것처럼, 아빠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저도 싸울 수 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배운 법률 지식도 있고요. 그들이 저를 협박했다면 이미 저도 이 싸움에 끼어든 거예요. 이제는 함께 맞서요. 명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강인함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석과 은하는 함께 지연을 만났습니다. 은하는 멀리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해 동안 그녀의 꿈에서만 보았던 어머니가 실제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도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명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연이 5해 동안 모아온 증거들, 명석이 최근에 녹음한 자료들, 그리고 은하의 법률 지식까지 모두 합쳐 그들은 태양건설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검찰에 제출할 내용을 준비해요. 은하의 법률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연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결연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으로 최대한 도울게요. 엄마,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다음 날, 세 사람은 지연의 원룸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 5해 동안 모아온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탁월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그녀는 각 증거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제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계 자료들은 특경가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뇌물 관련 자료는 따로 분류해서 정치인들의 비리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해요. 지연은 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 성인이 되어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석은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 충분할까? 강태준 같은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두지 않을까?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 말씀도 맞아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상 위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도시 외곽에 태양건설이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내부 정보에 의하면 이곳에서도 부실 공사가 진행 중이래요. 내일 강태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대요. 명석과 은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였습니다. 내가 가볼게. 명석의 말에 은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모르는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지연과 명석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명석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학습한 은밀한 감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석은 지연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지어지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지연의 정보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도 자재를 속이고 시공 기준을 무시한 부실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명석은 공사장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공사장 관리 사무소 근처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단지를 방문했던 강태준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명석은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강태준의 대화를 듣고자 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켠 채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강태준은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관들이 곧 올 거요. 그때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다 가려놓으시오. 특히 기초공사 부분은 철저히 감추고 서류는 내가 지시한 대로 조작해 놓으시오. 이번에는 절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명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바로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강태준은 공공연하게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이 조용했기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일행이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누가 있소? 명석은 더는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강태준의 부하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이번에도 명석은 골목길과 뒷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하와 지연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증거를 갖추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 5해 동안 수집한 내부 문건들, 명석이 녹음한 강태준의 대화들, 그리고 은하가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검찰과 주요 언론사들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은하는 법률 지식을 살려 증거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화재 사건의 진실과 자신이 5해 동안 숨어 지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태양건설 비자금 및 아파트 붕괴 은폐 보도는 그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준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태양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연루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회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5해 전 아파트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죽인 정의가 다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명석과 지연 그리고 은하는 텔레비전에서 소식을 지켜보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108동 302호 아파트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해 만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자신이 정말 집에 돌아온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환상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명석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사건은 여전히 뉴스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연루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하나둘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공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변호사 시험 준비를 멈추고 이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법률 지식을 활용해 시민단체와 함께 태양건설을 고발하고 언론사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석의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가끔 뚜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을 보면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석의 어머니는 자신이 5해 동안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가족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하는 시험 준비가 어떤지, 명석은 경비 일을 계속할 것인지, 지연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아침 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5해를 생각했습니다. 숨어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던 밤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명석이 베란다로 나와 지연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 셋이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명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켜냈어. 그 순간 은하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5해의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하는 부모님 옆에 섰고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비추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은하는 공부방으로 돌아갔고 명석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해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베란다에 홀로 남은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이제 정말 집에 돌아왔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